국가안보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군 정보사가 민간인 오모 씨를 포섭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공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을 자극해 급변 사태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벌인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도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북한 침투 무인기 제작 업체가 있던 이곳에 오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구실에서 무인기 제작한 거 맞습니까?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F는 무인기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맡은 김모 씨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 씨의 방송 인터뷰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TF는 이들을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있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들과 윤석열 정부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이들이 무인기 업체를 만든 건 지난 2023년 9월 22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지 불과 3주 뒤입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을 주요 임무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드론사와 무인기 업체의 출범 시기, 목적이 공교롭게도 유사한 겁니다. 특히 오 씨와 장 씨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가까운 청년 보수단체 활동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오 씨가 2024년 만든 언론사 두 곳 운영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앞서 정보사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 1,000여만 원이 전달됐다는 군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 씨의 언론사가 실상은 북한 관련 정보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군 공작용 위장업체였단 겁니다. 피의자 3명과 윤석열 정부 사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TF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TF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정훈 준장에게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21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열린 군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안 장관은 또 박정훈 준장에게 불법 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에게 공작용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보사를 향해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12.3 내란에 깊숙이 가담했다 해체를 앞두고 있는 방첩사에 대해서는 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많이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안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정보 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짜 언론사까지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정보사는 오 씨에게 공작금을 지원해 유령 언론사를 차리게 하고 이를 공작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대방동에 북한 물품 전시회를 열어 민주당 인사들을 초청한 뒤 이를 간첩몰이의 소재로 활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예산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오모 씨에게 군 정보사가 공작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군 당국이 오 씨에 대해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였던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 무인기 침투 그 자체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데 국방부와 군경 TF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매체 2개를 차렸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을 다루는 NK 모니터와 국제뉴스 전문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건이 터지자 오 씨가 매체를 운영하는데 정보사 공작금 1,000여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자 군 당국이 정보사와 오 씨의 관련성은 일단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원실 보고를 통해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공식 임무를 맡겼다면서 가장 신문사를 차려 오 씨에게 언론사 직함을 주고 향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는 공작을 총괄한 건 기반 조성 사업단장 오모 대령이었다며 그 위에 있는 100여단장에게만 공작 사업을 보고했고 사령관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 등 관련자 3명을 출국 금지하고 무인기는 물론 정보사의 공작용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고 가담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정치 관여죄가 되겠죠. 군 당국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보사 오모 대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가 존립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강직한 군인의 상징인 박정훈 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맡겼습니다. 이는 내 편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정치군인들이 주도했던 어두운 공작의 시대를 끝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모 씨는 군 정보기관이 대북 공작을 위해 포섭한 인물이었다고 군 당국이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오 씨를 인간정보 공작 담당 부대의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정식 임무를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가 오 씨의 공작 업무를 맡긴 목적은 가장 신문사 운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북한 침투 무인기 제작 업체가 있던 이곳에 오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구실에서 무인기 제작한 거 맞습니까?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F는 무인기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맡은 김모 씨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 씨의 방송 인터뷰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TF는 이들을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있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들과 윤석열 정부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이들이 무인기 업체를 만든 건 지난 2023년 9월 22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지 불과 3주 뒤입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을 주요 임무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드론사와 무인기 업체의 출범 시기, 목적이 공교롭게도 유사한 겁니다. 특히 오 씨와 장 씨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가까운 청년 보수단체 활동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오 씨가 2024년 만든 언론사 2곳 운영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앞서 정보사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 1,000여만 원이 전달됐다는 군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 씨의 언론사가 실상은 북한 관련 정보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군 공작용 위장업체였단 겁니다. 피의자 3명과 윤석열 정부 사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TF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TF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정훈 준장에게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21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열린 군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안 장관은 또 박정훈 준장에게 불법 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에게 공작용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보사를 향해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12.3 내란에 깊숙이 가담했다 해체를 앞두고 있는 방첩사에 대해서는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많이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안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정보 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 군인들의 위험한 공작 계보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러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무인기 이슈, 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그 무인기 날렸다고 하는 그 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는 무슨 뭐 정보사가 배우가 있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우라늄 농도 체크하려고 보낸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 점검하러. 예, 자 관련 이야기 오혁진 기자님. 네, 일단 그래서 문화일보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네. 오모 씨가 그 본인이 정보사 배우술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라고 생활이다. 뭐 그 자기랑 만난 정보사 요원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만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정보사 요원한테. 네, 그래서 그 파일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아 문자 이거. 오. 저 시그널입니다. 그 문자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정보사 내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이건 당장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나요? 이걸 누가 물어본 건가요? 이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답변이 이건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정보사 요원. 네네. 자 그 밑에가 밑에 이제 링크가 아마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인가 봐.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날렸다는 사람이 정보사랑 관련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러니까 나나 집에 들었던 강도도 자기가 오히려 맞았다고 역고사하는데 역고소하는데 다들 자기 살려고 뭐든 못 하겠어요. 살려고 가수 나나 얘기를 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다. 만났다는 사람이 나인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런 거야. 그 말이구나. 그럼 만난 거네. 100%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저 시그널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걔가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인터뷰에서 나왔으면 오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에 같이 참여했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오전에요. 정보사 특수처 분들이 모 의원실에 가셔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공작했다. 진짜요? 네네.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터뷰를 했겠어요? 그럴 때 속담이 그거잖아. 도둑놈이 제발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팩트라고. 팩트라고 하셨지. 단언했었지. 대박이네. 제가 단언한 건 팩트입니다. 멋지다. 근데 이분도 오모 씨 아니야? 대학원생 오 씨가 채널A를 인터뷰하고 또 이어서 문화일보를 하고 이거 있잖아요. 저건 제 생각에는 가서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 씨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오 씨를 관리하는 쪽에서 멘트를 줬을 그걸 가장 멘트라고 하거든요. 업체도 가장 업체, 가장 멘트. 이게 정보사 공작에 이제 국정원이나 블랙요원들 공작할 때 가장 업체, 가장 멘트, 가장 신분 다 이런 거를 허위로 만들어서 하는데 저것도 일종의 공작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인 중에 그 공작에 참여하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있죠. 그리고 아까 있죠. 그 오혁진 기자가 얘기했듯이 최초의 저 대학원생 오모 씨와 연결될 때 그걸 지시했다는 그 정보사의 현직 5대령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김태호가 속초 부대 방문했을 때 네. 네. 그때 당시에 속초 부대장이 이오대령입니다. 그 말씀하신- 밑에 있었던 특수대대장이 이제 그 오모중령 안보실. 네. 안보실로 갔잖아. 예, 그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네. 이 대학원생 이분 제가 다른 기사 보니까 그 대학원생이 된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관계자가 추천서 써줘가지고 들어간다는 보도도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다 연결돼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통일부 지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보실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근무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최욱 앵커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군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셨잖아요. 네. 정치 검찰이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정치적 공무원의 원조가 정치 군인이에요. 정치 군인.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와. 얘네가 공작을 하나 더 했어요. 얘네가 그 무인기 공작 말고도요. 이제 북한 전시회 공작이라는 거였는데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북한 전시회? 예, 예. 그림 그러니까 전시회? 작품 전시회? 이제 뭐 북한 음식, 뭐 북한 술, 뭐 북한 물품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대방동에 있는 모 책방을 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보사 공작금으로 빌려요. 그걸 또 오. 2025년 초부터 여러 번 그 전시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네네. 25년 초. 25년. 네네네. 25년 초? 네. 그래서? 25년 초에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 이 책방의 주인분이 이제 되게 그 진보 쪽에서 나름 좀 알려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거를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걸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보사 공작금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전시회에 민주당 인사들 진보 계열 그 좀 원로이신 분들을 대거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보사에서 약점을 수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점을 수집을 하고 북한 물품들을 이렇게 구경을 했다. 얘네들 뭐 간첩 아니냐라는 이런 몰이를 알고 와, 이거 영화 그리고 같아. 그 정보사에서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정치적인 영향 주려고 했다. 우와, 씨. 네. 탄핵은 북한의 지령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 네, 사람들이 네, 네. 집회할 때 야, 그거에 필요한 소재로 쓰려고 했다는 야, 네. 이거 거죠. 엄청난 보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정보사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의 주장일 뿐이고 근데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방을 연 위치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거 전시회는 어디예요? 연 거는 팩트예요? 몇 번 열었습니다. 무슨 전시회예요? 전시회 그게 제목이 이제 북한 전시회고 북한 전시회.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정확한 전시회 북한 생활상을 알리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 전시회를 연 곳의 근처에 뭐가 있냐면 네. 그 대방 아트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 공개해도 되나? 정보사 5사업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보사 중앙신문단인데요. 중앙신문단은 주로 이제 고문하고 체포한 데입니다. 네, 노상원이 그 제2구금 시설로 지목했던 그 장소입니다. 일종의 수사를 위한 안가로 활용하는 네네네. 데에서. 우리가 그 사진 봤던 거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봤어, 사진으로. 책방을 또 그 근처에서 열었어요. 와, 그게 탄핵 전에 활용하려고 그걸 했다고? 네네네. 그런 주장을 받은 거예요, 제보를?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이 전시회는 정보사 공작금으로 전시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거는 팩트고. 예. 정보사 공작. 정보사 공작금으로 전시회가 개최된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예. 그 빨리 박정훈 준장한테 빨리 전달하세요. 박정훈 준장님한테 원스타 되셨습니다. 이 책방 와. 주인은 모르고 그냥 빌려주신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책방 주인은 진보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네네네. 이 그림이 좋네. 와.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네들은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와, 이 영화다, 영화. 주최한 김모 씨는 누구예요? 그 이제 그 다 똑같은 딴따라들입니다. 저기 그 장모 씨, 오모 씨, 김모 씨 네. 이렇게 3인방. 3인방. 무인기 아, 3인방. 이 영화네. 대박 사건입니다. 자, 요 얘기는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벌써 끝났어. 예, 벌써 끝났습니다. 할 게 많아 지금. 아니 뭐 이럴 거면 전화로 하지 그냥. 전화로 굳이- 안 해요. 굳이 오라 그래. 우리는 또 전화로 안 합니다. 대방 아트센터가 그 대성공사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기 있는 신길동에 있는 거. 네네네. 예, 예. 그 우리가 그때 그 내란 사태 이야기할 때 사진 겉모습 찍은 거 거기 네, 말하는 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거기 이제 거기서- 거기 구금하려고 했던 거. 네, 거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책방이 신길동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앙신문단에 계셨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이 책방하고 왜 하필 장소를 일로 골랐냐고. 예. 근데 자기들도 이제 알아봤는데 그 신문단 관계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 그 네. 상관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같은 특수처 또는 같은 비슷한 사업단들끼리 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정보 공유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둬야지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의원들이 많이 오죠. 민주당 의원들. 가까운 데다 해야지. 그렇겠네요. 만약에 유력한 정치인이 가면 이 그림은 진짜 잘 그려지겠네. 그렇지. 야 이거 대박. 이 진짜 영화 같은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 아 이거 오혁진이가 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팔려 나가네. 그리고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게 네. 제가 어쨌든 최초 보도를 했는데 네. 저랑 그러니까 기사 똑같아요 거의. 근데 네.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달았더라고요. 이거를 아이 그건 조선일보가 등하는 아이 그 약간 그건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는 내 저작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갖다 써서 세상이 많이 알리라는 주의자입니다. 저는. 네. 단독을 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저도 단독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공작. 유머입니다, 유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오세훈을 좀 일단 잡고 가야 되는데요. 저는 오세훈은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해야 돼. 가장 궁금한 게 외환 유치가 정말 없었을까? 이 의문이 계속 들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일반 이적죄 일반 정도로 이적죄, 했는데 네, 재판하고 지금 있죠. 이 민간 무인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 내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자극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환 유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는데 군이 배후에 있다면 네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몽골 공작이 있었고 있었죠. 대만 공작이 있었잖아요. 대만이 있었어. 예, 예. 근데 이거 대충 수사하다 말았어. 말았죠. 몽골에 갔던 그 요원들 체포됐던 그 블랙 요원 2명 데려다 조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했는데 맞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기 그 폭탄 조끼 갖고 왔잖아요. 폭탄 조끼. 노상원이 폭탄 조끼. 노상원이 뭐 HID 요원들을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온 요원들을 죽여라. 그 폭사시켜라 대박이야. 해서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작년 초에 증언한 게 이제 박민우 준장이란 분 원래 100여단장 문상호와 싸우고 맞아요. 쫓겨난 분 문상호와 싸우고 쫓겨난 분 이제 그분이 말하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저는 그 되게 궁금한 게 그거 왜 죽여 그 요원들을 왜 죽여야만 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상원이라고 그래도 그냥 상시적으로 HID 요원들을 북을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무슨 영화처럼 진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저 파악했던 정도는 풍계리 핵시설을 파괴하는 임무였다. 그 전 2015년 8월에 한 해 전에 그러니까 그 공작을 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목함지뢰 사건이 우리 그 군인들이 다리를 잃고 막 맞습니다. 엄청 열받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공작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어떤 작전을 형시적으로 HID 요원들 일반적인 작전인데 그 HID 요원들을 제거해라?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작전이었을까? 뭔가 외환 네. 유치적 어떤 성격이 작전이었을까? 라는데 그게 그 외환 유치적 성격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확인하셨어요? 네, 16년에 그 있어요. 있어서 그분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특검에서 내란 때 무인기 날려보는 게 이건 약한 거고. 박근혜 때 보니까 김용현이 작전본부장이었고 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잖아요. 요 라인을 타고 얘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공작을 펼쳤고 북한을. 와. 그러니까 그거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도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어요. 그 전례가 있었네. 그리고 실제로 폭파 임무도 했고. 그거 공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런 그 의혹이 있다.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의혹 제기 처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급변 사태를 만들려고 했어요. 급변 사태. 그때도. 그래서 그 폭탄 조끼 지시가 내려온 거고 그게 실제로 납품이 됐잖아요. 네. 납품이 되고 폭사까지는 부대장이 반대하면서 폭사까지는 안 납품된 시켰지만 거는 확실하죠. 그 공작은 실행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니까 국방부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보본부장을 패싱하고 김용현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다 한번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때도 북한을 자극해서 급변 사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전력이 있다는 거. 폭탄 조끼가 그냥 노상원의 뭐 정신 나간 소리 이게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는데 왜 갔는지를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보면 그때 당시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똑같은 미친 놈들끼리니까 말이 통하거든. 한번 해봤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이 조은석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네. 왜냐면 2차 특검 또 그분이 하시나요? 그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네. 수사 끝났는데. 아직 출범 안 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정보사를 조사할 때 대대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 공작은 문건이 다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공작이에요. 이거는 공작 계획 문건이 있고 실행 문건이 있고 예산 집행이 된 문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봐야죠. 네. 와 오늘 뭐 엄청난 얘기를 두 분이서 쏟아내시네. 막 쏟아내버리네. 엄청난 얘기를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한번 보세요. 민간 무인기 사건이 나중에 외환 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김태우가 중간에 등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군이 아닌 민간인이 지난해 내란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서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대학원생이 느닷없이 언론에 등장해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다. 왜 날렸냐? 그러니까 북한의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일탈로 이 사건 끝날 뻔했는데 여기에 이 대학생 무인기를 날린 사람들의 배후에 정보사령부가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사실을 밝혀낸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뉴스타파 박종화 PD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종화 PD는 여기 두 번째인가요? 아니요, 처음 왔습니다. 아, 처음 왔나요? 네, 자주 봐서 그런지 나왔던 것 같고 오혁진 기자는 여러 번 왔고 한 두 번인가 예, 세 번. 오혁진 기자는 저번에 유튜브 연장방송 매봉쇼에서 댄스 춤을 추면서 크게 예, 화제가 봤습니다. 됐죠. 그 네. 댄스. 여러분 오혁진 기자가 취재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춤도 잘 춥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일단은 무인기 의혹 관련해서 합동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군대가 혹시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했거나 아니면 군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원래는 수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죠. 예, 기사가 맞습니다. 나오기 전에. 예. 어땠죠? 원래는 정보사가 군 자체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제 군경 TF 또는 국방부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나 이제 그 피디님께서 이제 보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네. 정보사 측에서 이제 우리의 공작을 했다라는 그 작전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기 시작하는 제보자들끼리 좀 색출을 하는 그런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색출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관련 투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군경 TF에서 정보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안 나왔다면 그냥 한 대학생의 철없는 철부지의 일탈로 끝날 뻔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지금 군이 특히 정보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피의자가 지금 3명인데요. 다 대학원생인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30대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특정 회사를 차려서 무인기 제작사를 차렸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보도한 내용이 예.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에스텔 엔지니어링. 예, 2023년 9월 22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무인기를 설계 제작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무인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그 시기가 완전히 수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23년 9월 1일에 네. 그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같이 선배랑 저랑 네. 취재했잖아요. 예. 그 윤석열이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에 이렇게 날아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대노했죠. 예, 네. 대극노를 네. 하면서 무인기 비슷한 거 100대 만들어서 북으로 날려보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방과학연구소도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무인기를 만들어진 게 드작사였어요. 예, 만들었죠. 예, 그때 만들어진 게 드작사였고 같은 시기에 드작사가 만들어진 비슷한 시기에 에스텔 네. 엔지니어링까지 만들어진 그러니까 겁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되는데 딱 그 시기에 요 회사도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무인기 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합니다. 만드는 그 방식 자체가 중국에서 이렇게 뭐 수입해 와가지고 기기들을 붙이면서 대학생들이 그냥 만들 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50에서 200만 원 수준의 무인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북한으로 날려서 뭐 중금속이나 이런 우라늄을 측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우라늄을 측정을 하면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걸 네. 무인기에 달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싸구려 무인기, 민간 무인기에 네. 그 정도 장비를 달아서 보낼 수 있느냐, 그걸 달고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도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음. 이게 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30년간 한미 정보사가 그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예. 우라늄이나 이런 핵 그렇죠. 동위원소를 알면 어떤 핵을 개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00만 원짜리 무인기 날려서 알 수 있으면 진즉했다. 이게 네. 얼불성설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댓글에요. 마녀 어여쁘님께서 오혁진 기자님 보러 왔다. 될지어다님은
오혁진 기자님이 젊은 시절의 김남길 배우의 모습. 야. 예. 아니 근데 약간 있어요. 김남길 배우라는 오혁진 기자. 저 이제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허접한 무인기를 장난처럼 보냈다 하더라도 어디로 보냈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핵시설이 있는 쪽으로 보낸 거예요? 무인기를? 예. 근데 무인기에 그럼 GPS에 좌표를 입력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거기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나요? 여기 이제 군 관련 첩보를 준 거죠. 사실상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타는 것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방공망을 뚫으려면 어떤 쪽으로 해서 위도 경도를 설정해서 돌아올 수 있는지 또는 일부러 이 무인기 기종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실한 의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군과 군 자체에서 작전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혁진 기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 대학생 O 씨, 대학원생 O 씨, 피의자 O 씨를 만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이라고 하나요? 휴민트, 블랙 요원이라고 인간 볼 수 정보 있습니다. 요원들입니다.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만났죠. 직접. 예.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단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면 북한에서 얘기한 것은 3차례. 작년 9월부터 3차례인데. 예, 그렇습니다. 더 있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정보사에서 직접 이 O 씨 측을 접촉을 했던 건 2024년 7월이 처음이고요.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본인이 날려왔다라고 정보사 측에다가 소명을 했고 그다음에 O 씨 측은 그 이후에 정보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본인은 9월, 10월, 11월, 1월 달 이렇게 3차례 날렸다고 했지만 정보사 측에서 O 씨가 날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최소 20차례에서 30여 차례, 30차례. 예, 그 정도 날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던 근데 겁니다. 작년 9월에 떨어져서 북한이 발견해서 사진까지 찍었던데 이걸 내내 참고 있다가 지금 발표한 이유는 뭘까? 아 누가요? 어디? 북한에서. 북한에서요? 네, 작년 9월부터 와서 작년 9월에 그 사진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작년 9월에 날렸던 무인기인데. 그렇죠. 격추시킨 게 9월과 1월 거를 격추시켰다고 했고 1월에 이번에 김여정이 화가 나서 뭐 그러니까요. 납득이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쟁 개생이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이건 지금 뭐 장난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직전에 보낸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 직전에 보낸 것은 이제 군에서 보낸 것이고 내란 이후에 보낸 것은 지금 민간인들이 보낸 것인데 거기에 지금 정보사가 개입을 했고 돈을 줬나요? 네, 돈을 준 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건 1,300만 원을 그 O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 2곳에 착수금으로 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언론사도 운영을 했어요. 언론사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 이름이 NK 모니터라는 곳과 인사이트 글로벌이라는 그 2개의 매체인데요. 여기를 이제 저희 그 확인한 바로는 정보사에서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기반 조성 사업. 기반 조성 사업이 뭐냐면 이 정보사 요원들이 그 해외나 이런 중국이나 국외에 나가서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이게 그냥 가서 하면은 이제 스파이로 의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매체 기자의 그 명함이 있으면은 좀 더 그 활동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든 매체 로 이제 O 씨한테 그런 매체를 만들어라고 하고 착수금을 1,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란 직전에 군에서 보낸 것도 지금 일반 지적죄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외환 유치까지 못 갔잖아요. 전쟁을 유발하려는 행위였냐 아니었는지 지금 규명이 안 됐는데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뭐 탄핵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게 민간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낸 게 아니고 배후에 뭐 정보사가 있다거나 뭐 윤어게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쪽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정보사 내부에서의 평가가 좀 갈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된 이후에 이제 O 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무인기를 날리려고 했고요. O 씨와 접촉을 했던 소령 또는 이제 상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인권위에서 좀 무리를 했던 캡틴 아메리카 같다. 캡틴 아메리카. 예. 그래서 그건 구속됐죠. 예, 맞습니다. 서부지법 예, 폭동 사태 때. 맞습니다. 그 예. 캡틴 아메리카 복장 입고 돌아다니신 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인터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분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사에서 이 연결고리 좀 끊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윗선임 대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래도 접촉을 해봐라라고 그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장난처럼 한 게 아니고 정보사의 대령. 예. 5대령인가요? 예, 오 씨. 맞습니다. 예. 오 씨가 지금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오 씨가 있습니다. 지금 오 대령이 있고 오 중령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 대령은 정보사의 대령이고 오 중령은 국가안보실에 있던 중령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령의 역할도 있었던 거죠. 오 중령. 이 이 둘의 관계도 조금 특이한데요. 예. 과거 이제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 예. 2023년 말에 속초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속초 부대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오대령. 오대령.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특수대대장을 했던 사람이 오중령. 오중령. 그러니까 오중령은 국가정보원을 거쳐서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1차장이었던 김태우한테 했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김태우가 지금 꼬리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특검 수사도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 1차장이 오중령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 오중령이 이 민간 무인기를 날린 대학생 오 씨랑도 연결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건 제가 그 다음 주 정도에 기사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고를 하는 건가요? 예, 사실상 기사 그렇습니다. 홍보를 기사 홍보를 하는데 지금 김태호 전 차장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 민간 무인기 대학생 사건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단서가 잡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단순한 대학원생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에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오 씨와 장 씨, 그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표가 장 씨고 오 씨가 이사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그러니까요.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행적이 이제 저희가 극우 관련돼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 씨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극우 리스트에 나온 겁니다. 저희가 갖고 리스트에. 있던 극우 리스트에. 근데 오 씨가 과거에 뭐 한국 대학생 포럼의 대표도 맡고 네. 막 그랬지만 더 큰 문제는 20대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라는 네. 예.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예. 대통령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그 단체가 나중에는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것은 보수 인사들, 극우 인사들이 모인 일종의 언론 시민단체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뭐 기억 벌써 잊었을 수 있는데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했던 청부민원 사건에 그 청부 민원 의심되는 그 민원들을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그 공원련에서 조직적으로 넣었죠. 복부 네. 민원을. 예. 그래서 그 공원련의 대표를 맡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대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을 예. 만든 사람이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최초로 씨. 최초로 KBS 출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거기 출신들이 대통령실로 대거 이동을 해서 그 오 씨와 장 씨가 이동을 해서 예. 이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시기에 이제 무인기도 날리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죠. 지금 정보사는 조사를 받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군경 TF 쪽에서 정보사 이제 안양사령부, 그다음 판교 백여단을 2번 정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정보사 쪽에서 그렇게 막 협조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특검 1차 특검 때도 정보사가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특검에서도 크게 의지를 갖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건 맞나요?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는데 압수수색이 안 됐고요. 압수수색이 그다음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건네받긴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이제 특검 측에다 넘기지 않은 자료들은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로 했던 이 민간 무인기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내란 이후에 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공작을 한 흔적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기자가 밝히지 않았으면 대충 수사하고 끝날 뻔했는데 다행히 전모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오혁진 기자 후속 기사 보면 북한 전시회 공작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추가 취재해서 이제 엊그제 작성한 기사인데요. 이 예. 내용이 좀
골 때리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무인기 공작에 대해서만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 언급하신 그 오대령 네.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언론 공작 형태를 또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였냐면요. 2025년 초에 이제 대방동에서 지금 장 씨와 오 씨 말고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있죠. 예. 네. 이 김모 씨를 접촉한 사람은 이제 그 정보사의 A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B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B 상사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대방동 인근에서 책방에서 북한 뭐 물품들, 뭐 음식, 술, 뭐 시계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실제로 한 3-4번 정도 전시를 했고요. 그 작년이네요, 그것도. 예, 맞습니다. 정보사에서 기획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전시에 민주당 또는 진보계열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정보사에서 이 진보계열 민주당 인사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약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유통하거나 이게 문제가 됐으면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고무찬양 이런 걸로 혹시 엮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그런 들어요. 공작을 계획한 겁니다. 그게 북한 전시회 공작. 예. 공작명도 혹시 공작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어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공작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공작은 그냥 뭐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공식적인 공작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땡땡 공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하네요. 정보사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몰랐네요, 우리 특검은. 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5년 이 전시를 통해서 정보사가 이제 그 김 씨와의 접촉으로 최종 목표를 설정했던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공작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적대로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박정호 PD? 네, 저희도 이제 지금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이 매우 의심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취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직전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정보사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가서 그 이 오 씨에게 무인기 날린 오 씨에게 그 돈을 주고 언론사를 만들게 한 게 맞다. 라고 야, 인정을 정보사가 그런 공작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공작 중에는요. 회사를 만들게도 하는데 그걸 가장업체라고 하고요. 이 제가 볼 때는 오 씨가 채널A 인터뷰에 응한 그 인터뷰 내용도 사실은 정보사 그 블랙 요원들이 할 때 협조자나 공작원을 할 때 멘트도 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걸 가장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도 그게 나오는데 정보사가 그럼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채널A 인터뷰 배우가 정보사 요원이라면 매우 되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우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두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시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중요한 특종 보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에 무인기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날린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건 본인이라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 두 사람이 차린 무인기 제작업체에 근무하는 김모 씨까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피의자로 입건된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에 더해 무인기로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무인기가 인천 강화도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병대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앞서 오 씨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세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군경 TF는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 지난해 9월과 11월 무인기를 날렸을 당시에도 세 사람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장 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통제 장치 등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보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대면 보고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 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부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정보사 소속 공작 담당 부대가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기 위해 오 씨를 포섭했다는 설명입니다. 군경 TF는 정보사가 피의자들의 무인기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